먼저 이제 쌍용 자동차 간부터 시작을 할 건데, 이번에 쌍용 자동차에서 코란도라는 차량을 이제 새로 오픈을 했어요. 근데 이 코란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예전에 티볼리의 차량과 되게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이 먼저 앞부분부터 보실까요? 앞부분부터 보시면 이 코란도 차량이라고는 조금 보기 어려운 그런 느낌이 보이시기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간 코란도라기보다는 티볼리에 가까운 차량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 내부 사진은 뭐 따로 많이 보셨겠지만 코란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오랫동안 브랜드의 그 차량 모델 자체가 많이 변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런 라인들이나 이런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 조금 더 스포티하게 보이려고 한 게 많았는데, 예전에 코란도보다는 조금 더 귀여워진 것 같은 느낌을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가장 타고 싶어 했던 차가 이제 지금 쌍용에서는 코란도기 때문에 먼저 코란도를 어느 정도 한번 내부까지 보시고 가겠습니다. 네. 어? 쌍용치고는 문이 되게 가볍네요. 문이 별로 무겁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안쪽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으쌰. 안쪽을 한번 보시면 지금 핸들 같은 경우에도 뭐 기본적인 3포크 타입인 것 같고요. 요즘에는 다들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시기를 AVN이라고 하죠. 그 내비게이션을 다 이제 탑재를 해가지고 화면이 넓게 뽑는 모습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런 뭐 간단하게 이렇게 해놓은 거는 되게 이쁜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다지 그렇게 뭐 잘 정돈되어 있다라고는 느낌이 되어지진 않네요. 하지만 뭐 워낙 쌍용 자동차 같은 경우에 4WD나 이런 그 등판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표방하는 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능적인 측면에서 리뷰를 많이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느끼시는 점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쌍용 자동차 이 코란도를 시승해 보진 못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뭐 산악 지형이나 험로 지형을 주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렉스턴도 기본적으로 보시면 거의 뭐 비슷하게 차량이 나와 있네요. 솔직히 말하면 뭐 조금 더 이런 LED 라인을 바꾸고 그릴 정도 바꾸는 정도의 차이점밖에 없는 것 같은데, 쌍용 자동차가 많은 변화는 없는 자동차 브랜드로 아시다시피,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은 뭔가 설명을 해드릴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쉐보레관을 넘어갔다가 이제 조금 더 인기 있는 차종들을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앞으로 뒤로 쭉 돌면서 쉐보레를 그 다음 보러 가겠습니다. 이번 쉐보레 같은 경우에는 2017년 디트로이트에서 이제 맨 처음에 뭐라 그래야 되지? 이제 출시를 했었죠. 그때 보여드렸던 트래버스 차량이 있는데, 이 트래버스 차량을 한번 찾아서 먼저 떠나보시죠. 옆에 있는 차는 콜로라도인데, 이 차량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판다고 하는데 약간 F150까지는 아니지만 그만큼 되게 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여기 있나요? 이거는 타호 같은데, 예, 이건 타호라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매우 큰 차량으로 알려져 있죠. 쉐보레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긴 하지만 이제는 생산을 하지 않죠. 타호 같은 경우에는 전장이 5m, 5.182m네요. 심지어 6.2L 프리미어 2륜구동인데 6.2L 엔진이라면 생각보다 너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타기 힘든 차가 아닌가. 도심에서 5.9km/L의 연비는 그다지 그렇게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쉐보레 볼트네요. 우리 막간을 이용해서 쉐보레 볼트 한번 설명을 하고 갈까요? 쉐보레 볼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기를 한번 보시면
쉐보레에서 나온 BOLT EV가 있어요. 쉐보레에서 BOLT EV는 VOLT가 있고 BOLT가 있거든요. 여기서 BOLT면 EV고 VOLT면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BOLT이기 때문에 풀 전기차, 이제 아예 전기로만 충전을 한 뒤에 전기로만 구동을 하는 자동차가 되겠고요.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전의 방식들이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게 포크 타입이 이제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같나 하고, 또 다른 나라들은 또 혼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자체도 지금 많은 이제 개정을 해가지고 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획일화 시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볼트 EV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없어서 못 팔고 있어요. 3, 4천 대가 이제 예약 대수로 나오게 되면 그날 바로 빨리빨리 팔려버리는 그러한 차량 중 하나입니다. 이 쉐보레 차량은 이제 콜로라도라는 차량이고요. 우리나라에선 솔직히 많이 타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F150이라는 차량이 있어요. 그 포드의 F150이라는 차량이 있는데, 그 F150 차량과는 비슷은 하지만 약간은 다른 차량의 스타일이 있고요.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였다시피 연비가 그다지 좋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뭐 맞지 않는다라는 말이 많은데, 또 이런 픽업 트럭 형태의 차량들이 미국에서는 되게 많이 팔리게 돼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차량을 산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장거리나 이제 도심에서는 많이 타진 않지만 슈퍼를 가서 장비들을 사고, 그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조립을 하기 위해서는 넉넉한 적재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픽업 트럭 시장이 매우 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계속적으로 미국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픽업 트럭 시장을 이제 경쟁력이 있을 수 있게 많이 이제 침투를 하고자 하는 시장 중 하나죠. 트래버스네요. 이거는 이제 한국 GM에서 이제 판매를 한다고 했던 차량 중 하나고요. 트래버스 같은 경우에는 매우 큰 차량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 팰리세이드에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팰리세이드 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트래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 SUV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SUV 시장을 노리기 위해서 이러한 차량들이 많이 판매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확실히 가장 많은 캐파를 가지고 있는 말리부 차량들이 가장 많네요. 말리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5L 터보를 달고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1.35L 터보를 가지고 나온 엔진인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무 리터급이 작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대부분의 차량 시장들이 요즘에 그랬었어요. 2.0L 차량으로 시작을 했다가 1.6L 터보 엔진으로 간 뒤에 다시 MPI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1.35L 이제 터보 엔진으로 배기량을 아예 낮추가지고 연비를 이제 만족시키는 그러한 차량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잘 만들었던 차량 중 하나네요. 마티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쭈쭈쭈쭈 나왔던 스파크 모델입니다.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모닝과 더불어서 가장 많은 차량을 판매하는 이제 우리나라의 인기 차종인 거죠. 붉은 계통을 하니까 생각보다 되게 이쁘네요. 생각보다 이런 펄 같은 것도 이쁘고. 근데 이런 붉은 계통의 차들을 사고 나면 유지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이런 라인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긁히면 너무 티가 많이 나가지고 이런 붉은색의 계통의 차를 사는 사람들이 많이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되게 이쁘네요. 좋은 것 같아요.